근데 이건 있어요. 역전세 얘기 나와서 짧게 한마디만 좀 드린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세 대란, 전셋집이 없다, 세입자들이 큰일 났다 라는 전세 대란 뉴스가 막 나온다고 칠게요. 난리 났다,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값 반란대로 줘야 된다 라는 뉴스 보도가 막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지역이 전세 대란일까요? 그런 뉴스가 도배되는 시점에서 서울 구석구석 다 전세 대란일까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심적으로는 그 동네는 전세 대란이 아닌 동네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임대인은 그래? 나 좀 이번에 올려야 되겠구나. 또 그 동네 사는 세입자는 전세 대란과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는 어때? 마음가짐이 만기 때 올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가 돼요. 시세가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자, 그럼 이걸 말 뒤집을게요. 역전세가 이제 본격화된다고 쳐볼게요. 역전세가. 역전세 얘기는 이것도 진작부터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료 하나 볼게요. 오늘 강의 길다. 그쵸? 요거. 2016년도 7월달 강의. 코엑스 했던 그 부동산, 뭐죠? 엑스포. 할 때 자료예요. 요거 볼게요. 요 자료 볼게요. 요거. 지금 보시는 자료가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자료예요. 분양 물량. 분양을 왜 봐야 되냐면, 분양하면 공사하죠. 공사하면 입주하죠. 그러면 분양할 때는 진짜 공급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러한 주택이 공급될 거야라는 예견된 공급이고요. 입주를 하게 되면 진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진짜 공급량을 정확히 알려면은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하는 물량을 알아야 돼요. 이게 딱 2년 전 자료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당시 자료 보면 이겁니다.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가 해마다 분양해온 물량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많이 했을 때도 있었고 적게 했을 때도 있지만 평균을 잡아보면 한 24~5만 가구 정도의 분양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말미에 2015년도와 16년도의 분양을 평상시에 이 두 해만 합쳐서 100만 세대가 넘으니까요. 100만이 넘어요. 이 2년 동안에. 15년도, 16년도 동안에. 분양을 평상시에 했던 양과 다르게 어마무시하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분양했으면 공사한다 그랬죠. 공사 보통 몇 년 해요? 한 2년 정도 잡았어요. 2년에서 2년 반.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에 분양한 저 물량이 언제부터 입주를 합니까? 작년 겨울부터 지금 현 시점부터라니까 이제. 그리고 16년도에 분양한 거는요. 내년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파트 대량 입주 지역을 조심하자. 근데 당시에 대량 입주 지역이 조심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게 피가 자꾸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탄 신도시 중에서 역세권은 너무 올랐고 나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걸 잡았던 거지. 마이너스 P. 역세권도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우리 동탄 분들이 그 동탄 분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동탄을 자꾸 까면 안 되는데 자꾸
살에 설명드리게 딱 와닿는 게 그게 딱 좋거든요. 동탄이.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또 마이너스 피해서 허덕거리는 분들 계시고 해서 동탄은 그만 가야지 이제. 뭐 어찌됐든.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떠냐? 입주의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면은 판서를 잠깐 하면요. 봐요. 이런 그릇이 있어요. 여기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에서 물을 이렇게 따라요. 여기에 빨대가 꽂아 있대요. 그래서 물을 빨아 먹어요. 이게 공급입니다. 이게 수요예요. 물을 계속 따르고 물을 계속 빨아 먹어요. 여기서 만약에 빠는 힘이 약해서 또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자꾸 차오르다가 여기서 넘쳐나는 미분양, 또 악성 미분양 중에는 중공업 미분양 나와요. 근데 갑자기 평소에 마시던 물의 양이 있거든요. 양이. 근데 지금 저건 2배거든요. 그 2배로 1년이 아니라 2년간 2배. 갑자기 물이 2배 따르는 거예요.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2배씩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배로 빨아먹지 못하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2배로 따르는 물을 2배를 못 빨아먹으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 분석도 아닌 거예요, 저거는요, 지금. 저렇게 될 곳이 제법 많죠. 그러면 첫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임대가 안 나가. 세입자들이 집 한번 보러 가면은 이 집 저 집 막 쇼핑하듯이 막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집주인이 뭐 이사비 더 지원해줘요, 안 줘요? 시작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계약 외의 것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옵션이 많이 붙을 거예요. 네? 어디는 뭘 해준다더라, 뭘 해준다더라. 네. 서울도 그랬습니까? 서울 얘기하게요,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이 위험한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에 볼게요. 서울은 영향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여파가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도 평소보다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야,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할 정도로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소리예요. 일례로.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두고서 설왕설래라고 있어요. 그거 입주하면 큰일 날걸? 너희들 하면 큰일 날 거야. 호되게 당할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겁을 주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인터넷 동영상 많이 봅니다. 글쎄요. 그분은 부동산을 해서 일단 돈을 벌어본 분인가 묻고 싶고, 확실한 건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을 이해를 제대로 하면서 까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서 그냥 까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상. 근데 보세요. 잠실에서 2008년도에 역전세 났을 때 당시에 수만 가구 입주할 때 얘기고요.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그래요. 뭐 만세대 잡을게요. 만세대 잡을게요. 그게 그렇게까지 해결 못한 일일까 싶어요. 둘째, 헬리오 입주하게 되면은 주변 단지들부터 지역 일대 전세가 약세 흐름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흐름, 중단기로 끝날 것이고 아주 장기로 갈 그런 악재가 아닌데 마치 그게 뭐 영원토록 그냥 전세 다 끝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세요. 잠실 쪽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요. 잠실 큰일 났다? 아니요.
잠실 인접지역 사람들이 메꿔줍니다. 왜? 잠실이 빠졌네? 자양동 사는 사람 딱 보고 잠실이 빠졌어. 이사 갈 수 있어요. 왜? 애한테 물어보겠지. 너 절로 가도 되냐? 가자, 엄마. 잠실로 왜 안 오겠어요? 어차피 전세 사는 분들은 이동이 자유롭고,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 수준으로 큰 보탬 없이 갈 수 있다라면, 그거 아무도 안 메꿔줄 것 같습니까? 결국 뭐예요? 강남 3구 전세가 빠지면요, 주변 지역이 피를 봅니다. 네? 뭘 알고 분석해야지.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부동산 분석할 때는 말이죠. 단순히 9,000세대 입주한다. 여러분, 9,000세대, 만세대에 휘둘릴 거면 강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강남이지만 단기적인 쇼크는 올 수 있지만 그게 끝까지 막 오랫동안 끌고 이렇게는 안 가요. 왜? 근데 이게 강동구랑 또 송파는 달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강동구 분들은 송파 손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송파가 왜 나도 많이 컸어. 우리 그라시우랑 분양가 시세 봐봐. 하지만 송파 분들 자꾸 서초한테 강남한테 붙어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뭐. 강동에서 나 저기 강남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잠실 통해서 물어봐. 잠실한테 물어보면 잠실에서 얘기해 줄까 말까니까. 그 강남 3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파트 만세대 입주에 망한다? 아유,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제 방송 시청자분도 한경TV 때 그러시잖아요. 개포동 그 분양가 갖고 계신 분이 이거 공급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집값이 왜 오르는지 기본에 모르고 강남권 투자하신 거라니까요. 수요를 못 쫓아와요, 공급이요. 그리고 그 공급의 유일한 길 하나가 재건축인데 재건축을 막아버렸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새 아파트 갖고 계신, 강남에 새 아파트 갖고 계신 분, 분양가 갖고 계신 분, 다 끝났잖아요. 뭐 제초하는 적용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입주하고 나서 후속, 나를 능가할 물건이 재건축을 막아버리면 언제 등장하는데 도대체 언제? 경쟁자가 등장을 못해요, 여러분. 재건축을 막아버리니까. 헬리오시티 정도의 재건축 등급은 송파에 2개 남았습니다. 하나 뭐예요? 문정동 회밀이. 둘은 뭐예요?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은 헬리오시티 급이 아니고요, 걔는 웬만한 강남보다 비쌀 급이고요. 송파지만.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경쟁 대상 상품이 정도 등장하려면 회밀이랑 선수촌밖에 없는데 재건축 다 막혔고요. 이제 안전지나 쉽게 통과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수로 공급을 계속 이어가겠냐고요. 한번 확 들이붓고 마는 건데 그게 막 큰일 났다, 사단 난다. 그러니까 역전세 뉴스 속에서 제가 제발 여러분 오판에서 그 이해도 못하고 쓰는 기자들의 어떤 그런 기사에 휘둘려서 괜히 쓸데없이 역전세 벌어지지도 않을 동네, 역전세가 잠시 올 동네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뉴스에 휘말려서 멀쩡한 거 파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기를 바란다. 저는 강남보다 용산을 더 좋아하지만 강남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널렸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타이틀 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하는 터전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수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대단한 일이란 소리예요. 왜? 신흥부촌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진짜로. 이 부촌 타이틀을 얻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자들이 모여 살 곳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사 가봤자 서초에서 강남, 강남에서 서초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요. 나중엔 서초 쪽에도, 반포 쪽에도 대치동 같은 학원가 크게 들어선다면은 반포 애들이 대치동 안 가겠죠. 결국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왜곡된 뉴스 기사에 휘둘리지 말자. 근데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기의 기준과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신문기사, 방송, 책, 맨날 봐봐요. 쌓이지가 않아. 그냥 팔랑귀가 돼버려요, 팔랑귀가.
자, 오늘은 옛날 자료를 좀 많이 봤죠? 얻어가시는 게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제부터 좀 더워지겠다, 날씨가. 이 더위에 야무지고 똘똘한 부동산 투자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